사로잡힌 시선,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야당, 제1야당 국민의힘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목표인데 당내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경선 버스 출발하는데 좀 불안해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. 전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예.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임명됐고요. 선관위 공식 출범했는데 김 교수께서도 하마평에 오르셨습니다. 저는 일찍이 맞지 않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왜 고사를 하셨습니까? 다른 할 일들도 있고 제가 굳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. 정홍원 전 총리가 이제 임명됐는데 당내에서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였습니다. 그동안 그 정치적 논란이나 이런 데 휩싸였던 분도 아니고 또 총리까지 하셨고. 서로들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는요. 이제 정홍원 그 위원장이 또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. 그래서 그런지 또 이전에 좀 또 만남이 있어서 그런지 윤 전 총장 편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거 따지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지금 그거 맡으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은 사안들은 서로 접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앞으로 이제 정말 관리를 잘 해 나가실까 이게 이제 다들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김병준 교수님 지금 통화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. 저희가 잠깐 전화 끊었다가 바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. 잠깐 기다려주시겠습니까? 네, 지금 국민의힘 쪽에 오늘 이제 내일 대선 경선 후보들 등록 시작하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 버스가 출발하는데 이 상황 좀 좀 불안하다. 그동안 하시는 갈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전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금 상황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. 김병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? 지금 훨씬 낫네요. 그렇습니까? 자, 김병준 교수님, 근데 또 주자들 간에요.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 가지고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, 이거? 저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역선택을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시군요.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개방적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. 그리고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할 때도 역선택 방지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도 상대방 후보의 지지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그 여론조사는 선택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런 조치들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매번 문제가 되는데 고민을 깊이 해서 그 방안은 있어야 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지금 홍준표 의원하고요,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요즘 이제 여론조사의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 이제 흐름 자체를 분석해서 역선택 관련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아마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. 누가 과연 여론조사 때 그분들에게 답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.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특히 한국의 진영 논리가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는 역선택이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. 아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반대를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. 그래서 김병준 교수님 논리상 그렇고 또 명분이 그렇거든요. 알겠습니다. 자, 요즘 이 후보들 지지율 추세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요즘 무야 홍 이런 말이 나옵니다.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란 말 줄임말인데 이분들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사실은 지지율 흐름은 지금 대선 과정에서 아직은
그렇게 깊이 뭐 우리가 들여다볼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일희일비할 일도 아니고 예. 좀 더 가봐야 한다고 알 수 있고요. 특히 지금 우리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또 후보나 당에 대한 지지가 이게 충성심이 강한 지지가 아니고 예. 상대가 잘 못하면 반사적인 것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여론조사거든요. 그래서 네네. 지금 뭐 이런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두고 봐야지 된다. 예.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. 방금 말씀하신 그 반사적이란 말씀은 예. 어느 쪽에서 그만큼 뭐 이 지금 야당의 후보들이 예. 어떤 그 검증을 거쳐야 될 일이 많다거나 모멘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거나 예. 이런데 굉장히 또 이제 그런 데 대한 반사 이익이죠. 또 그런가 하면은 뭐 하여튼 정치권 전체가 이 충성심이 약하다 보니까 예. 비판도 많고 또 후보가 뜨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반대도 많이 또 표명되고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일이다. 예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김병준 교수님께서 지금 검증 말씀하시고 반사적이라고 네.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. 이 말씀을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, 최재형 전 원장을 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?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 정치적 이력이 약하니까요. 예. 다른 분들은 대체로 보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적도 많고, 과거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알려진 일들이 많은데,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새롭게 검증하는 거는 절차를 더 거쳐야 되겠죠. 예. 윤 전 총장 사실 그 입당도 좀 이제 언론에서는 기습 입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. 예. 사실 그 이후에 뭐 토론회 뭐 참석 가지고도 이준석 당대표 사실 좀 갈등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, 윤 전 총장? 저는 당 쪽에서 우선 그 경선 관리나 그 부분에서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이게 좀 잘못된 게 있다고 좀 봅니다. 네.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 경선의 룰을 정하고 또 그다음에 뭐 서로 토론의 룰을 정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후보자들이 중심이 돼서 정하는 거거든요. 당에서 정하기보다. 네. 후보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그게 맞는데 당에서 그것을 정해가지고 자꾸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자꾸 이야기가 뒷말도 나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. 너무 했다. 저는 그렇게 보고요. 뭐 다행히 서로 사과할 거 사과하고 또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새로 출범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사실 그 방금 전에 제가 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,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후보자인데요, 주자인데요. 네. 이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윤 전 총장 얘기 나오니까 이분한테 사실은 토론 기회를 준 건데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마이크를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왜 피하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거든요. 그렇지가 또 꼭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요. 예. 지금 후보 간의 격차가 지금 많이 나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토론회를 아마 뭐 제가 그쪽 그 캠프 입장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예. 자칫하다가는 1대 12가 되죠. 12명이 다 이제 한쪽을 공격할 거란 말이죠. 예.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형평이 맞는 구도는 아니고요. 그렇다고 토론회 안 할 수는 없고. 예.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지금 먼저 무엇을 보인 다음에 토론회를 하자.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. 그거보다도 또 절차 자체가 지금 이거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오고 또 후보 간의 합의가 먼저 존중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. 그렇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당이 정해서 후보 보고 나오라 하는 거니까 네.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. 예. 제가 변호하는 건 아니고 그쪽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.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방금 이제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예. 어떻습니까? 그 이준석 대표를 향해 사실 순서를 좀 하셨지 않습니까? 예. 예. 뭐 어떻게 좀 뭘 좀 보완해야 되겠습니까? 이준석 누구 대표. 말씀? 이준석 대표. 예. 1차적으로 지금 당이 굉장히 흔들리는 양상이거든요. 예.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대표들이 계속 밖에서 들어왔고 심지어 후보조차도 지금 밖에서 들어온 분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당이 그만큼 이제 당에 고칠 것이 많고 당에 대한 그 지지가 약하다는 건데
결국은 당 대표는 당을 혁신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됩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정신,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정말 당을 바로 세우면 그 위에 후보가 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면 되는데 그건 뒤로 가고 오히려 후보 경선이라든가 후보 선정하는데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냐. 근데 뭐 본인이 지금 다시 이제 개혁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.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. 윤희석 의원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퇴를 선언했지 않습니까? 예. 이게 뭐 어떻게 이 상황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? 저는 일단 결단을 그렇게 의원직 사퇴와 또 그다음 대선 출마 포기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도덕 수준이 사실은 정치는 법적인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까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높이 사고요. 또 그런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데 좀 뭐 오게 티라고 그럴까 부모의 입장을 뭐 대변한 거겠습니다만 이건 절대 뭐 투기가 아니다. 뭐 이렇게 농사 지으려고 그랬다. 뭐 이렇게 한 부분이나 아니면 권익위의 판단을 너무 이렇게 세게 좀 비판을 했던 이런 부분은 저는 오게 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. 윤 전 총장, 최 전 원장 러브콜 받으시는데 어느 쪽으로 가시는 겁니까? 저는 안 갑니다. 왜 안 가십니까? 예, 안 가는 게 정말 우리가 이겨도 의미 있는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야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사실은 거기만 안 갈 뿐만 아니라 제가 뭐 당협도 맡고 있고 뭐 세종에 당협도 맡고 있고 합니다만 이것조차도 다 그만둘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였습니다.